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죠. 자, 다음 번 11번 2편 이제 내용이네요. 다음에서 말소, 등록 말소 있죠.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소가 아니죠.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촉. 자,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못합니다. 등록은. 그러나 말소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말소 처리가 종료가 되어야 타 보험회사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 보험설계사의 금지 행위 있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올해 참 자주 눈에 띄네요. 여러분께서 다른 내용들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1번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금지 행위입니다. 2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완전 판매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얘는 권장해야 되는 준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완전 판매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3번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계약 건수는? 자,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배우자 계약, 본인의 부모 계약, 그리고 본인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이때 형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모, 본인, 본인과 관련된 부모, 배우자, 이런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3건, 4건이니까 이게 합은 10건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계약 건수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얘는 맞는 기준이네요. 2번 금융감독원의 인증 기준이 아니죠. 생명보험협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번 2008년부터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은 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2번이 되겠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몇 달 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 같네요.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 제도 운영하고 있죠. 2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예금보험공사가 되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죠. 다음 중 수시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시공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시를 하는 거겠죠. 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보통 좀 특별한 일, 위급한 일, 중대한 일 이런 게 되겠죠. 1번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얘는 수시공시가 아니라요. 보험 안내 자료는 상품과 관련된 거죠. 얘는 수시공시가 아니라 상품공시와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하죠. 수시공시 3년간입니다. 정기공시도 3년간이죠. 예,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일까지, 상반기는 그해 결산 공시까지.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느냐. 공시 기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재산, 채권 채무 관계, 투자 출자 관계 등 손익 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수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수시 공시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중요하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수시 공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민원 뭐 늘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금융감독원이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번,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 업건이 차지하는 비중 가장 높습니다. 1번, 2번 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어떤 게 틀렸나 보죠.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죠. 감독원. 이건 앞서 문제에서도 이 문제 나왔었죠.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서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보험 다 세액공제 가능하죠. 저축성보험과 연금계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이다. 자,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달랐죠.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5%,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 80세 이상은 3%. 그런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4%가 맞았죠.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라고 해야 맞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이 돼야 됩니다. 포함은 아니죠. 3번,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종합과세 기준은 연금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금융소득, 즉 이자, 그죠? 그 다음 배당, 이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납세 의무 종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과세 해당.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험설계사 세제 내용이죠. 이 문제도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음 연도 몇 월? 3월이 아니라 5월이죠. 5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